2002년 12월 아라비아하의 한가운데에서 한 척의 화물선이 해군에 의해 멈춰 섭니다. 이 배는 일반 화물선이 아니었습니다.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던 선박, 그 현장이었습니다. 북한의 무기 수출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. 냉전 시기부터 북한은 무기를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. 경제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무기 거래였습니다. 식량이 부족해도 에너지가 모자라도 무기 생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북한에게 무기는 국방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수출 상품이었습니다. 이 무기들은 개인이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국영무역회사가 담당했고 운송 역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됐습니다. 그리고 그 운송을 맡았던 것이 바로 이런 화물선들이었습니다. 소산호는 그 구조 속에서 움직이던 배였습니다. 국적 표시가 없고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항로를 수시로 바꾸는 방식, 이건 북한 무기 수출 선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이었습니다. 미국 정보당국은 이 배를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. 미국이 직접 납포할 경우 외교적 충돌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동맹국을 통한 대응이었습니다. 스페인 해군이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입니다. 2002년 12월 9일 스페인 해군은 아라비아하의 공해상에서 이 배를 정지시킵니다. 강제 승선이 이루어지고 선박 수색이 시작됩니다. 갑판 위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갑판 아래, 시멘트 포대 아래에서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. 그 안에는 스커드 미사일 하우스기, 탄두, 그리고 미사일 연료용 화학 물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이 화물은 우연히 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은폐를 전제로 한 전형적인 무기 수출 선적이었습니다. 이 순간 국제사회는 분명히 인식합니다. 북한은 여전히 무기를 팔고 있고 그 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.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무기 수출이었음에도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이 배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.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에는 국제법이 있었습니다. 당시 국제사회에는 미사일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조약이 없었습니다. 공해상에서 강제로 화물을 압수할 법적 근거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.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구매국이었습니다. 예멘 정부는 이 미사일이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무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북한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. 항의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습니다. 구매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. 이 장면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이유는 북한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. 북한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충돌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. 오히려 국제법의 허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. 결국 미국은 판단합니다. 이 선박을 더 억류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. 소산호는 미사일을 실은 채 다시 풀려나 예멘으로 향합니다. 북한의 무기 수출은 적발됐지만 처벌되지는 않았습니다.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북한은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극도로 계산적이었습니다. 국제 질서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이용했습니다. 이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방향을 바꿉니다. 사후에 잡는 방식으로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해상감시 강화, 확산 방지 구상, 그리고 지금의 강력한 대북 제재 체계입니다. 소산호 사건은 그 출발점 중 하나였습니다. 2002년 12월 아라비아하에서 멈춰선 이 한 척의 배는 북한의 무기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위험하며 왜 막기 어려운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. 조용했지만 위험했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남기고 있는 사건입니다.